고구마는 예전부터 집집마다 흔하게 먹던 음식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필요한 에너지를 천천히 보충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밥이나 빵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금방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께 고구마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몸에 좋다고 알려진 가장 큰 이유는 탄수화물이면서도 섬유질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도와주고 음식물이 천천히 소화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기보다는 비교적 완만하게 오르는 편입니다. 이 점 때문에 고구마는 예전부터 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밥 대신 소량으로 드시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연스러운 포만감입니다. 고구마는 씹는 식감이 있고 수분도 많아서 적은 양을 먹어도 배가 든든해지는 느낌을 주는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은 줄고 식사량 조절이 필요해지는데 이런 경우 고구마는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가 쉽게 고프지 않으니 불필요한 간식 섭취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구마에는 칼륨, 비타민, 항산화 성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하고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보양식을 챙기기 어려운 분들께는 일상에서 손쉽게 챙길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 무엇보다 고구마는 조리법이 단순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아도 되고 양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자연 그대로의 맛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약해진 시니어분들께도 비교적 무난하게 잘 맞는 편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고구마는 지금도 여전히 몸에 좋은 음식으로 꾸준히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구마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꾸준히 드셨을 때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많이들 겪는 불편함과 연결되는 장점들이 있어 일상 식단에 잘만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장 건강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을 자극해주고 변이 장 안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이럴 때 고구마를 꾸준히 소량씩 드시면 배변 리듬이 조금씩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음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구마는 부담이 적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포만감이 오래가 과식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고구마는 씹는 과정이 필요하고 수분 함량도 높아 먹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만 먹어도 되겠다는 신호를 줍니다. 밥이나 빵처럼 금방 먹고 금방 배가 꺼지는 음식과 달리 고구마는 먹고 난 뒤 든든함이 비교적 오래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식사량이 많아 걱정이신 분들, 간식을 자주 찾게 되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혈당이 비교적 천천히 오른다는 점입니다. 고구마도 분명 탄수화물이지만 섬유질이 함께 들어있어 소화와 흡수가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 음식이나 흰쌀밥처럼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당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소량으로 식단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많이 드시면 의미가 없지만 양을 지켜 드신다면 부담이 덜한 탄수화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구마는 장, 식사량 조절, 혈당 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시니어분들께 실질적인 장점을 주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강식이 아니라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선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구마는 몸에 좋다는 인식이 강한 음식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늘 편한 음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점만 믿고 자주 많이 드시다 보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제대로 드시려면 단점도 함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외로 고구마에도 단점이 있는데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단점은 속 더부룩함과 가스가 차는 느낌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특정 탄수화물 성분은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 평소 조금만 먹어도 배에 가스가 잘 차는 분들께는 고구마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드시거나
껍질째 많은 양을 드셨을 때 이런 증상이 더 잘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혈당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구마가 흰쌀밥보다 낫다는 인식 때문에 안심하고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고구마도 결국 탄수화물입니다. 한 번에 큰 고구마를 두세 개씩 드시거나 군고구마처럼 당도가 높아진 상태로 자주 드시면 혈당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는 조금씩이라는 원칙이 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조리 방법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튀긴 고구마나 설탕, 꿀을 곁들인 고구마는 건강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먹게 되면 고구마의 장점보다는 당분과 열량만 늘어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고구마를 먹고 있지만 몸에서는 간식이나 디저트를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가 약한 분들께는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고구마는 소화 과정에서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어 공복에 많이 드시거나 밤늦게 드실 경우 속이 쓰리거나 답답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고구마는 분명 좋은 음식이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구마는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드시는 방법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과 대사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드시는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구마는 건강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시니어 분들께는 중간 크기 고구마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면 충분한 양입니다. 이 정도만 드셔도 포만감과 장 자극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로 늘어나는 음식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공복에 드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 상태에서 고구마를 드셨을 때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 드시더라도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소량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고구마만 드시는 습관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조리 방법 선택입니다. 삶은 고구마나 찐 고구마는 비교적 소화가 편한 반면 군고구마는 당도가 높아지고 껍질이 딱딱해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맛 때문에 군고구마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속이 자주 더부룩하신 분들은 삶거나 찐 형태가 훨씬 편합니다. 가능하면 껍질은 너무 두껍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고구마를 우유,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함께 드시면 가스가 더 차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김치나 나물처럼 가볍고 짠맛이 강하지 않은 반찬과 함께 드시면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차가 있으니 드신 뒤 몸 반응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 신장 기능이 약해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 만성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를 자주 드시기보다는 횟수와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리해서 드시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밤에 먹으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자체보다 왜, 어떤 상태에서 드시는지입니다.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밤에 소량의 고구마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 시간이 많이 지나 허기가 심할 때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과자나 빵, 달콤한 간식을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이후에 다시 떨어지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고구마를 조금 드시면 포만감이 생기면서 불필요한 야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양은 반 개 정도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변비 때문에 밤에 속이 불편해 잠을 설치는 경우입니다. 장이 꽉 찬 느낌 때문에 자주 뒤척이시는 분들 중에는 저녁 시간에 소량의 고구마를 드신 뒤 아침 배변이 한결 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효과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므로 처음에는 아주 소량으로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거나 생활 리듬이 늦어진 경우입니다. 저녁을 일찍 드시고 밤까지 깨어 계시는 분들께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속이 쓰리거나 기운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극적인 음식 대신 고구마를 선택하면 속 부담을 비교적 줄이면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쓰림이나 역류 증상이 자주 있는 분들은 밤에 드시는 고구마가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밤 섭취를 피하시거나 저녁 식사와 너무 가까운 시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가 맞는지 아닌지는 결국 내 몸의 반응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밤에 고구마를 드셔도 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 가깝습니다. 기본 원칙은 소량, 천천히 몸 상태를 살피면서입니다. 지금까지 고구마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주의하실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고구마는 잘만 드시면 몸에 도움이 되지만 무심코 드시면 불편함을 느끼기 쉬운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편안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먼저 양은 항상 적당히가 기본입니다. 시니어분들께는 중간 크기 고구마 반 개에서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드시기보다는 필요할 때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속에도 혈당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고구마는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방법은 가능하면 삶거나 찐 고구마가 가장 무난합니다. 군고구마는 달콤하고 맛있지만 당도가 높아지고 껍질이 단단해져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신 분들은 부드럽게 찐 고구마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차갑게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시는 시간대는 식사 대용이나 식사 사이 간식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고구마를 곁들이는 방식이 훨씬 편합니다. 밤에 드셔야 하는 경우라면 양을 더 줄이고 천천히 드시면서 몸 반응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음식은 아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드시고 나서 속이 편한지, 가스가 차지는 않는지, 혈당이나 컨디션에 변화는 없는지를 스스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편하면 계속 드셔도 되고 불편하면 줄이거나 쉬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고구마는 특별한 약이 아니라 일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내 몸에 맞게만 드신다면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기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고구마를 드실 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